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70세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0세는 절대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더욱 빛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중 몇 가지를 아직 실천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70대에도 여전히 할 수 있다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삶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나 성공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서 찾아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85%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외롭고 우울하다고 답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루하루가 단조롭고 즐거움을 찾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키우는 화분에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 참 기쁘죠. 이렇게 보면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공원에서 산책하며 만나는 길고양이와의 짧은 교감,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반대로 삶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찾으면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사거나 작은 취미를 가져보세요. 그런 소소한 기쁨이 쌓이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둘째,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 부부 사이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의 소중함을 놓치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박사의 말에 따르면 노년기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40% 낮고 삶의 만족도가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지낼 때 건강과 정신적 안정감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와 자주 다퉜어요. 성격 차이도 있고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이 다 감사해요.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그 긴 세월을 함께 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아요. 어떤 관계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연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남은 세월 동안 서로에게 더 따뜻하게 말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부부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마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면 점점 우울해지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분들은 훨씬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도 하고 병원 예약도 하고 영상 통화로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기술을 어렵게 느끼고 배우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회적 고립감이 35% 낮고 정신적 건강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72세의 김 할머니는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가르쳐준 덕분에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연락하고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찾아보며 새로운 요리도 도전한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 세상이 훨씬 넓어진 기분이에요. 손주들과도 더 쉽게 연락할 수 있어서 좋고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하루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책을 읽고 세상에 대해 더 알아가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정신적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은 뭘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세대 간의 단절도 줄어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유지해 보세요. 넷째, 건강을 위해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수영 등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어야만 남은 인생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끝치기 운동은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운동은 발끝으로 가볍게 바닥을 치는 것으로 모세혈관이 약 70%가 집중되어 있는 발에서 시작됩니다. 발이 직접적으로 부딪혀 가벼운 진동을 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 개선과 함께 다리의 부종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노년학 연구소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천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운동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의사인 한스 셀리의 박사는 운동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말했듯이 운동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소소한 활동이 그들의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한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발끝치기 운동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다섯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70세가 넘으면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주요 원인은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먼저 안부를 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여 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꼈고 그 경험은 사람들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행복한 노인들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며 이러한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듯이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므로 좋은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가족 모임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손주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나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원봉사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목적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상호작용을 넘어서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매일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섯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을 충분히 살아야 남은 인생이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의 선택이나 실수에 대해 후회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현재를 즐기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현재만이 진정한 삶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의 삶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그들이 현재를 온전히 즐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소소한 대화와 함께 웃음으로 가득한 시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그들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마인드풀니스라는 마인드풀니스 개념이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마인드풀니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거나 자연을 느끼며 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연습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식사를 했거나 친구와의 대화가 즐거웠던 순간을 적어보세요.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하고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겨보세요.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넓은 마음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온하게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행복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나 이웃, 사회적, 미디어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을 해치고 불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개성과 장점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존중하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데 중점을 두게 만듭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위한 강의를 듣는 등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활동은 자신감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자연을 느끼며 걷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풍경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며 잊고 지냈던 작은 행복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넓은 마음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온하게 사는 삶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태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70세부터 75세까지도 여전히 할 수 있는 7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삶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 둘째,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 셋째, 배움을 멈추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 넷째, 건강을 위해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다섯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섯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7가지를 실천하고 계신다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은 주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댓글에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는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웃으면 복이 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